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을 가르친 이은지 강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맡겨주셔서 저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랑 너무 행복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어머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친구들이 공부한 내용이 고등과정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좀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리정독 1년 프로그램은 저희가 애초에 기획한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봐야 될 문학작품,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봐야 될 개념어, 그 다음 고등학교 수업을 위한 비문학 독해의 기본을 다지는 데 저희가 가장 중점을 뒀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친구들이 했었던 제재들이 어떻게 고등과정에 연계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자,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자, 실제로 고1 미래엔, 고1 창비, 신사고, 비상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의 이제 산업화 도시화를 배경으로 한 다른 소설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산업화 도시화에 했던 그런 시대적 특징, 거기 드러나는 인물들의 특성,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갈등각에 나타나는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영웅소설, 가정소설, 그다음 판소리계 소설, 요 갈래를 공부를 했거든요. 영웅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낯선 작품을 선택했어요. 고등과정에서는 유충열전이나 홍계열전 같은 아주 익숙한 작품이 나오지만 저희가 좀 생소한 작품을 보면서 영웅 일대기 구조를 분석해보고 그것을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제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런 과정 같은 경우 금방울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영웅소설의 형태가 고1 내신에서 미래엔과 금서원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근데 고2 문학에서는 반드시 영웅 일대기 소설은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고2 문학과도 연결되고요. 고등 모의고사 제재로는 아주 많은 영웅 작품들이 출제됐어요. 뭐 최척전이라든지. 최척전은 영웅 작품 거리가 멀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금돼지가 나오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홍계월전, 뭐 유충열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구성을 좀 주목을 했고요. 소설을 같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매우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되거든요. 그 특징을 알아보고 실제 작품을 통해 분석을 했고, 저희가 배운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메인 교과서들은 전부 다 제재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는 고등 과정에서는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사시남전기 같은 작품을 통해서 가정소설의 특징, 가정소설의 서술적 특징, 그 다음 또 인물의 관계, 가정소설이 어떤 유형으로 들어가는지 실제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윤동주와 이제 백석, 요 두 작품에 좀 주목을 했는데, 윤동주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제재로도 들어가 있지만 외부 지문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윤동주의 작품도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익숙하게 나올 수 있는 작품들과 낯선 작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고, 중요한 개념이었던 이제 내적 갈등이라든지 성찰과 반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백석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고1, 2의 내신에 아주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고요. 흔히 화정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지문으로 정말 많이 출제되고요. 가장 중요한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과 함께 아이 친구들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작가 중에서는 이제 박지원을 선택을 해서 했는데요. 박지원의 허생전, 양반전 같은 것들은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많이 되고 실제 내신 과정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작품이라서 친구들에게 박지원의 작품의 특징, 박지원이 가지고 있는 작품 세계들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문학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영역은 비문학 독서 영역이에요. 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목표로 했었던 게 친구들에게 일단 배경 지식을 학습을 하고, 배경 지식이 필요한 영역과 아이들이 복잡한 정보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재들을 선택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친구들에게 비문학 독해의 기본을 좀 가르치는 걸로 치중을 해봤거든요. 비문학에서는 사실은 배경 지식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경제 영역입니다. 경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킬러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수요, 공급, 소득효과, 대체효과, 환율 등의 개념들을 같이 학습해 보면서 그 개념들이 어떻게 지문에 적용돼 있고 배경 지식을 공부했을 때 내가 이 정도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았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추론형 문제와 이제 그림, 시각자료 같은 보기를 좀 훈련하는 연습들을 좀 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긴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래도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매우 대견했습니다.
근데 비문학에서도 인문 영역에서 킬러 지문으로 가장 많이 출제됐던 논증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논증 방식 같은 경우 중학교 3학년 내신 과정에 이제 연역과 귀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지문 중에 킬러 지문에 대해서는 킬러 지문들 같은 경우 연역과 귀납에 대한 배경 지식, 그 다음에 모순관계, 논리관계, 반대관계에 대한 그런 논리적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지문들이 많이 출제됐거든요. 친구들에게 실제로 쉬운 지문과 어려운 지문을 같이 공부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공부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비행기의 비행원리,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에슈킨의 빛덧의 원리, 특히 여기 지금 에슈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능 특강에서 조금 제재를 선택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렵지만 그림 문제에 적용하면서 그림이 싹 돌아갔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술 원리에 대해서 항상 고1, 고3에서 모의고사는 항상 한 제재로 출제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지금 저희가 요 작년, 재작년 재수능 때 그러니까 올해 봤던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에 서라운드 뷰의 원리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림 문제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아이들이 기술 지문의 원리를 어떻게 그림 보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공부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 사회 영역에서도 이제 저희가 법률의 적용과 해석해서 법률 지문을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실제 법률 지문은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지문이기도 해요. 왜 법률 용어가 실제 용어랑 다르기도 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사례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아이들이 적용하는데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출됐던 작품들을 가지고 법률 지문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또 법률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 보기와 함께 제시이기 때문에 그 사례 보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 인문에서는 이거 인문 아이들은 이제 이과 문과를 막론하고 제일 싫어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난해한 형이상학적인 지문들을 한치 읽어보면서 그 형이상학적 지문에 대한 좀 그 배경 지식도 얘기를 해보고 또 친구들하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사례 보기가 항상 같이 출제되거든요. 사례 보기와 이제 추상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문법 영역은 저희가 사실 고1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문법으로 준비했어요. 특히 이제 고1에 여러분 내신으로 나오는 게 문법 요소와 이제 여기 나오는 의문의 변동이거든요. 근데 문법 요소 같은 경우는 중3 과정에서 배우는 문장의 구조와 짜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것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문장의 구조와 짜임은 이제 전 교과서 중에 내신에 맞는 친구들에 맞춰서 수업을 했고요. 그 뒤에 이것을 바탕으로 문법 요소, 이게 고1 내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어의 구조와 짜임을 넣은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의문의 변동을 배울 때 합성어, 파생어, 형태소의 개념을 몰라서 아이들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형태소 나누는 연습도 해보고 이 형태소가 이제 고1 문법 영역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었고 친구들이 따라올지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저는 너무너무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울러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을 어머니들께서 믿고 맡겨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저를 다 잘 따라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친구들이랑 좀 이별할 때가 되니까 제가 너무너무 슬픈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이수경 국어 믿고 잘 맡겨주세요. 어머니 마음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